이른바 고액 체납자 세금 안 낸 분들 참 세금 그거 안 내려고 어렵게들 숨어 살죠. 국세청이 최근에 아주 부자들 몇 명 집을 체납한 사람들 집중적으로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결과 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로 좀 재산이 많은 분들, 그렇죠. 또 아주 부자 동네 사는 분들 예, 집중적으로. 아주 타겟을 해서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325명을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보통은 자기 집, 자기 명의로 안 된 부인 명의로 된 집에서 살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돌려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는 따라다녀야 돼요.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습도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급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 325명을 대상으로 1,535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네. 국세청 반드시 받아낸다 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과를 내서 외화, 현금 따발, 골드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현금들인데, 네. 그러니까 몇 안 되지만 이 사람들 체납액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부촌 지역에 사는 아까 말씀하신 325명의 체납액이 거의 9천억에 육박을 합니다. 오, 어마어마하죠. 그래요? 8,993억이니까요. 몇 명? 300여 명이 325명이. 9천억요? 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그냥 평균을 내보면 한 명당 대략 27억 6천만 원 정도씩 네. 체납을 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5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들을 줄여보면 네. 178명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 54.7%가 되는데 이 5억 이상인 이 178명이 체납한 세액이 8,670억.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으로 안 네. 내고 있었던 자, 거죠. 국세청이 제공한 현장 화면을 볼 텐데 물론 불법인데 보면 참 좀 구차하게 산다 이런 생각도 들고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액 체납자 남편인데요. 국세청 직원이 찾아오자 자리를 뜨려다가 들켰어요. 아 경찰 이따 오시면 가지라니까요. 우리 안 잡을게요. 일단 일단 내세요. 경찰 오시면 그때 가세요. 결국 이제 설득 끝에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수색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볼까요? 네. 얼마나 들어가기 싫겠습니까?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징수법 26조에 따라 가지고 수색을 집행하러 왔다고. 오늘 저희가 그래서 온 거예요. 남의 집을 뒤지는 게 아니라 체납자 집을 뒤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아내가 고액 체납자 당사자예요. 근데 이제 뭘 팔았나 봐요. 양도대금은 시동생 계좌로 받고 체납 발생 직전에 오빠 집으로 위장 전입하고 실제로는 남편 명의의 집에 살고 있고. 네. 그중에 국세청이 양도대금 중에 3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지금 집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네. 언제까지 거기서 일을 하셔야 언제까지 된다고요. 지금 무슨 10만 원 내 집이라고 이거요. 결국 국세청 직원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고 수표의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니까 마지못해서 수표 2장을 내놓습니다. 하시라고요. 이거 짜증나 진짜. 경찰 불러. 아니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찰 앞에서 확인을 하세요. 네, 수표로 갖고 나오는데 딱 3억 원 정도 찾았답니다. 원래는 못 찾다가 다른 집도 볼게요. 네. 이 집은 양도세 안 내려고 위장 이혼들 많이 합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아내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이체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상세 숨겨왔는데 개문하겠습니다. 안 열어주시면. 문 열고 들어갑니다. 갑자기 오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 인형 아래 돈을 숨겼어요, 현금을. 네, 저 인형 밑에 너무 급하게 숨긴 거죠. 네, 7천만 원과 황금 열쇠 같은. 네, 다른 집인가요? 네, 여기는 양도세 체납하고 12억 원을 은닉한 집이라는데요. 싱크대 수납장에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 안에 현금을 이것만 5억 원이랍니다. 네. 뭐라고? 저거 취재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저분들 참 열심히 숨겨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처벌은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명의를 돌려놓거나 하는데 저 아까 그 인형 밑에다 돈 숨겨놓은 분은 예상 못했을 거예요. 저기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내 집으로 간 거예요. 이혼한 아내 집. 아니 왜 우리 집으로 왔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사는 걸 확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장 이혼을 해놓고 남편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다 부인한테 돈을 밀어주고 저 돈 없습니다 이렇게 버텼던 건데 네. 그런 방식으로까지 이제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회피하다가 이제 저렇게 저게 확인이 되는 거죠. 백승무 변호사 설명했지만 네. 돈이 없다는 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저게 그렇죠. 취득세라면 예를 들어 내가 차를 사니라 그렇죠. 집을 사느라 돈이 없습니다 없을 수 있어요. 한데 네.
양도소득세라는 건 양도 차익, 내가 뭘 팔아서 돈을 벌어서 거기에 그렇죠. 그 번 돈에 과세하는 네. 건데. 그러니까 이거 돈 있다는 거를 소위 네.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 위장 이혼을 해서 아내한테 돌려놓는 거예요. 네. 참. 이번에 적발된 다른 사례 잠깐 볼까요? 네. 네,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아주 수억 원 체납했던 사람 돈 없다고 했는데 집안에서 골드바 11개가 발견됐습니다. 네. 보통 골드바 아니면 현금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2억 4천만 원을 징수를 했고요. 두 번째 집 한번 볼까요? 저기도 이제 수억 원을 체납을 했는데 또 하나의 방식이 달러와 엔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라 다른 화폐로 바꿔서 뭉치돈을 숨겨놓은 건데요. 자진신고 포함해서 총 4억 6천만 원을 징수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집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체납. 여기도 이제 대부분 저기 남아 있어야 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여금고 다른 사람 뭐 고령 부모님은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명의로 대여금고 한다서 거기다가 골드바와 또 돈을 채워넣었던 거죠. 그래서 4억 7천만 원 정도를 압류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특징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데 그것도 믿지 못할 사람한테 못 돌려. 그러니까 돈 없는 가족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렇죠. 위장 이혼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또 네. 찾기 힘들게 골드바나 이제 수표 현금 형태로 이렇게 은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세청이 받아낸 실적을 좀 볼까요? 네. 지금 실적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 1년 동안 911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총 2018년에 이제 1조 8천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숨겨놓고 있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요.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1개월 이상 네. 한 달 이상 5천만 원 이상 체납을 하면 집중 추적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추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분들이요. 문도 안 열면 문도 일방적으로 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돈 다 내놓으셔야 돼요. 저렇게 자꾸 도망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만 해도요.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6,952억 원 정도 이 정도를 또 추가 징수를 했고 그래서 끝까지 받아낸다 팀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내고 도망갈 생각은 꿈꾸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액 체납자분들은 명단이 다 통보돼서 네. 이 경제 생활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해외 여행 한번 가기도 어렵고, 네, 간다고 해도 다 눈여겨 보고 있고요. 네, 이 장면 잠깐 보죠. 네, 입출국 할 때 어떻게 보는지. 네, 한 남성이 들어서자 세관원들이 모든 짐을 이렇게 뒤집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저기 뭐 같은 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6억 원이나 안 낸 고액 체납자니까 명단 통보에서 입출국 시에 특별검사 대상으로 다 지정되는 겁니다. 휴대폰이나 국세 체납이 있어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여행 다니는 거예요. 뭐 다 검사하고요. 고가 물건 나오면 바로 압류하고요. 네. 또 다른 체납자 사연 볼까요? 네. 소화물 집중 검사 이루어지면서 체납자라는 사실이 또 주변에 알려진답니다. 체납하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건 그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외국까지 나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갖고 있던 400만 원까지 다 그 달러인데 압수당했다고 하고요. 네. 망신이죠. 네. 이건 인도인데요. 인도는 국세청 직원과 함께 북치는 악단이 그 체납자 집을 돈답니다. 네. 그래서 세수가 20%나 증가했다는데 이렇게 망신을 주는 것도 효과가 네. 제가 취재해 본 분 중에는 큰 차 몰고 다니시는데 압류 딱지가 앞에 운전석 쪽에 붙어 있어요. 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인데 매일 조수석으로 타고 다니세요. 그걸 세금을 안 내겠다고. 아유, 참. 네. 네. 이거 법적 처벌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없어서 못 내면 처벌을 못 하는데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면탈하는 경우 제일 많은 게 이제 장부 기재 잘못하는 거하고 이렇게 돈 숨겨놓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조세범 처벌법상 이제 2년의 징역이나 또 2배 이상의 벌금을 이제 맞게 되는데 네. 이제 이게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요. 좀 심하게 10억 이상 체납을 했다. 이 경우에는 거의 살인죄하고 비슷합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재산을 찾아내고 그냥 환수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좀 이건 처벌이 좀 강화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안 내면 감옥을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사실
저렇게 있는 돈을 안 내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 직원들이 이렇게 찾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 찾아내고 나서는 더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간단하게요. 네. 여권도 발급 못하게 해야 돼요. 여권 뺏어버리고요. 절대로 출국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어르신 집에 갔더니 이혼했다는 할머니랑 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여쭤봤더니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